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아범의 주유소 소장, 우아유도관 관장, 우아범입니다. 예, 오늘은 4월 8일 월요일이고요. 제가 오늘 주짓수 수련이 없는 날이라서 체육관에서 좀 여러분들과 이바구를 나누어 볼 그럴 생각입니다. 물론 혼자 방송을 하기 때문에 실시간 피드백은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한 그런 방송으로 한번 재밌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주말에 제 인스타에다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고 하나의 질문을 올렸더니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다양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들어온 질문을 제가 이렇게 한번 다 출력을 해서 요약을 한번 해 보았거든요. 물론 인스타에도 제가 답변을 다 드렸지만 그 중에 좀 여러분들이 같이 공유하면 좋을 만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방송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한번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디까지나 여기에 나와 있는 답변 내용은 우아범인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완전한 어떤 정답은 분명히 될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할 만한 그런 내용은 있을 거라고 믿고 좀 자신을 내어서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주짓수를 수련하는 사람들이 스탠딩 유도 기술을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스타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여러분. 부상 방지를 위한 안전 수칙을 익히신 후 스탠딩 스파링을 자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용 기술은 그닥 많지 않아도 자신의 몸에 맞는 몇 가지 기술만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이게 이제 생각해보면 유도를 배우시는 분들은 유도만 배우거나 주짓수만 배우시는 분들은 한 가지 분야의 종목을 좀 세심하게 배울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대신에 이제 유도하시는 분이 주짓수 영역을 좀 참고하려고 한다든지, 마찬가지로 주짓수 하시는 분들이 또 유도 영역의 기술을 좀 참고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면 너무 이제 기초부터 처음부터 배우면 소요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실전 연습에 가까운 안전한 스파링을 저는 추천드리거든요. 예를 들자면 유도 하시는 분들 중에 굳히기 기술에 주짓수 기술을 좀 접목하고 싶은데 기초 드릴부터 해서 물론 필요하죠. 완전한 주짓수 기초를 익힌 다음에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또 소요되는 시간이 많아서 몇 가지 특정 기술을 조금 관심 가지고 익힌 다음에 유도 굳히기 시간에 안전하게 한번 사용해 보는 거, 그거 저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주짓수 하시는 분들이 유도 어떤 테이크다운, 상대방을 맺히는 기술을 조금 실전에 사용하고 싶다 하면 낙법 또는 원리, 기초 이런 것들 다 배우고 하기에는 당장 이제 좀 주짓수에 사용해야 되는데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런 경우는 안전하게 기술을 좀 배우고 익힌 다음 스탠딩 스파링을 통해서 좀 한번 실전 연습을 해보는 식의 어떤 접근 방법이 저는 더 낫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외국어로 친다면 아주 발음 기호, 기초, 단어, 문법, 문장 다 하나씩 갖춰서 완성을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좋은 방법인지 안 좋은 방법인지는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일단 외국 사람 만나서 막 대화를 한번 통해서 실전 감각을 하면서 기초는 기초대로 좀 다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라면 후자, 두 번째 방법을 조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16개라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좀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주짓수에 용이한 어깨로 매치기 궁금해요. 이렇게 질문하셨거든요. 예. 어깨로 매치기는 이제 국제 용어로는 카타구르마라고 하는데, 정말 좋은 기술입니다. 현재 유도 경기에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는 어깨로 매치기 기술이 있는데 이 모든 기술들은 주짓수에 다 사용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좀 부첨해서 말씀드리면 유도 교본에 나와 있는 어깨로 매치기는 내 몸을 눕거나 구르면서 매치는 게 아니고요. 상대를 완전히 들어 올려서 매치는 형태로 정리되어 있는데 실전에서는 사실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을 뿐더러 대부분이 내 몸을 이제 모로 눕는 형태로, 모서리 쪽으로 눕는 형태로 상대방과 같이 구르는 형태의 어깨로 매치기가 시합에서는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도 주짓수 선수들도 많이 즐겨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좋은 기술이라서 한번 여러 가지 기술보다는 이런 한 가지 기술들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조금 더 답변을 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이제 유도를 하는 사람 입장이라면 모로 누우며 맺히는 기술이나 바로 누우며 맺히는 기술들은 손기술, 허리기술, 발기술이 어느 정도 습득 수업이 진행된 다음에 뒤에 좀 이제 배울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유도 매치기는 5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손기술, 허리기술, 발기술, 바로 누우며 매치는 기술, 모로 누우며 매치는 기술. 어깨로 매치기는 이론상으로는 손기술에 분류되어 있어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합에서는 마지막에 해당되는 모로 누우며 매치는 기술로 많이 진행이 됩니다. 이 5가지 영역 중에 앞에 3가지는 대부분의 기술들이 내가 상대를 매치고 나서 내가 넘어지지 않고 서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2개, 바로 누우며 매치는 기술이나 모로 누우며 매치는 기술들은 내 몸을 날리거나 던져서 상대와 같이 넘어집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초보자들이 너무 바로 눕거나 모로 눕는 상대방과 같이 떨어지면서 다운하면서 그는 기술을 하면 그냥 다칠 수가 있습니다. 2번째는 일단 내 몸을 던졌다는 것, 성공하면 대박이지만 그 기술이 성공하지 못했을 때 좀 불리한 포지션, 누르기를 당한다든지 불리한 그라운드 상태, 굳히기 상태로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위험하다는 게 안전상의 문제보다 경기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앞에 손기술, 허리기술, 발기술을 완전히 좀 마스터한 다음에 바로 누우며 매치는 기술의 대표적인 기술은 배대 뒤치기가 있거든요. 이런 기술이라든지 또는 모로 돌리기나 요런 또 모로 누우면서 매치는 기술들은 뒤에 좀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어찌되었든 이제 어깨로 매치기는 아주 사용하기 좋은 기술이기는 하나 좀 더 심도 깊게 좀 접한다면 다른 기술들도 한번 사용해 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2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느낌에 방송이 많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재미있게 끝까지 한번 밀어붙여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은 3번째입니다. 3번째 질문은 유도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건 어떤 것일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셨거든요. 답변은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어느 분야든 마찬가지인데,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주짓수에는 탭이라고 하는 강력한 안전장치가 있지만, 아무래도 유도는 스탠딩 위주라 연습이라도 결국 한 사람이 넘어져야 특정 상황이 종료되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게 잘 넘어지는 낙법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질문 하신 분이 조금 수련 경력이 되시는 고수인지 아니면 초보자인지에 따라서 답변이 좀 맞을 수도 있고 도움이 되었을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 좀 초보자 기준에서 답변을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도하다 보면 이제 서로 넘어지기 싫어하는 경우 때문에 낙법을 안 치려고 하다가 손을 짚는다든지 이런 경우로 부상을 맞이하는 상황을 저도 그랬었고 또 지도하면서도 많이 지켜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유도는 이제 넘어질 때 자신이 이제 안 다치고 넘어질 수 있는 낙법 능력이 가장 기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다음으로 그럼 또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노기에서 효과적인 유도 기술은요, 이렇게 한번 질문하셨거든요. 답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안다리, 밭다리, 발목 받치기, 모두 걸기 등 웬만한 발기술 대부분과 좀 큰 기술로는 일부 업어치기류를 제외한 허벅다리, 허리뛰기, 허리 돌리기, 허리 후리기, 허리 껴치기 등 적다 보니 너무나도 많네요. 조만간 유튜브 영상으로 더욱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예, 반복할 수는 없고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의외로 우리 유도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업어치기가 노기에서는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잘못 들어가면 백을 잡히는 경우가 있어서 대신에 또 업어치기를 또 잘 사용할 수 있는 테크닉은 있거든요. 그거 말고는 웬만한 유도 기술들은 노기에서도 다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 이어서 다음입니다. 유도를 하게 된 계기,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요거는 제가 기억하고 있는 바를 바로 답변 드렸습니다. 답변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바야흐로 지금으로부터 39년 전, 1985년 10월 21일, 당시 초등학교 2학년 시절에 남들보다 뚱뚱했던 몸매 때문에 다이어트 목적으로 유도를 처음 시작하였습니다. 이건 정말 사실입니다, 여러분. 좀 부첨해서 설명드리면, 저희 아버님이 시골 분이셔가지고, 유도는 잘 모르셨고요. 씨름을 아주 좋아하셨는데, 이제 저를 씨름을 한번 시켜보려고 하는 어떤 과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어린 시절에 제가 지금도 몸이 좀 크고 뚱뚱하지만 그때는 더 좀 보기 민망할 정도의 몸매였기 때문에 왠지 씨름을 하면 옷을 벗고 팬티만 입고 해야 된다는 어떤 조금 그런 수치스러움 때문에 씨름은 좀 안 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좀 유도는 백색 도복 입고 하는 그 모습이 조금 멋져 보이기도 했고, 또 당시에 우리나라에 또 유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이 나와서 유도 인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 영향으로 유도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예.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이어서 바로 가겠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1시간이 걸리든 2시간이 걸리든 진실되게 촬영한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편집 없이 다 제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도가 주짓수에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안에 다 이제 제 생각이 들어있기 때문에 일단 답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짓수를 시작하는 사람 중에 유도 수련 경험이 있다면 당연히 처음 도복 입는 것부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유도와 주짓수는 비슷해 보여도 사실 너무나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유도식으로 주짓수를 접근하려다 보면 많은 딜레마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주 모든 걸 새롭게 배운다는 마음가짐으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 자세로 일정 수련 기간이 지나면 스스로 유도와 주짓수를 나름 응용하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성격적인 부분도 있고 처음부터 주짓수를 진짜 새로운 분야라고 생각하고 밑바닥부터 배우겠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했거든요. 벌써 이제 제가 브라운 벨트 이제 이 티셔츠 색깔과 같은 일부러 컨셉은 그건 아닌데 입다 보니까 이렇게 입었는데 브라운 벨트까지 올라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운동하면서도 제 주변에 유도하신 분들 중에 제가 추천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스스로 오신 분도 있고 같이 일정 기간을 운동하다가 조금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에 또 간두는 분들을 지켜보았거든요. 근데 그 마음가짐 자체가 내가 예전에 유도 좀 선수생활 했는데 유도 잘했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주짓수를 좀 접하다 보면 너무 좀 다른 어떤 상황에서 마음대로 안 됐을 때 또는 좀 내가 좀 당했을 때 기술을 당했을 때 이럴 때 이 내 자존심이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아살이 이제 유도를 잘하든 못하든 아무 그런 거 없이 처음부터 뭔가 새롭게 배워본다고 도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면 저처럼 재미있게 지속적으로 주짓수를 좀 이어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좀 기분 좋은 질문이 있네요. 예. 이어서 노기유도 매뉴얼 완성됐습니까? 물어보시는데요. 답변이 이렇게 했습니다. 진작에 완성되었지만
지속적으로 지금도 계속 수종 보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만간 노기유도 규칙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인데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예, 계속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방송을 통해서도 노기유도 제가 이제 완전히 정립이 되었다고 어느 정도 발표 정확하게 좀 알려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하면 규칙 세미나를 한번 할 거거든요. 그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참석해 주시면 뭐 또 재미난 어떤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또 멋진 질문입니다. 생활체육 유도인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여러분. 유도를 멋지게 잘하는 사람보다 이쁘게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유도가는 생활체육, 엘리트 구분 없이 자신이 얼마나 유도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며 그러한 태도를 오래도록 지속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했습니다. 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유도를 잘해서 메달을 많이 따고 훌륭한 선수가 되는 것도 멋진 일이지만 제가 인생을 좀 오래 살다 보니까 저도 선수 시절에는 성적 내기에 급급했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먹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이 분야, 이 종목을 사랑하고 또 배우려고 하고 또 같이 나의 생각과 같은 분들과 아름답게 잘 살아가고 지내느냐가 세월이 지났을 때 진정한 챔피언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엉덩이를 뒤로 빼는 극단적인 방어를 하는 상대에게 테이크다운 가능한 기술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지 아니까 이제 유도 쪽보다는 이제 유도를 예전에 하셨지만 테이크다운이라는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주짓수 실전에서 엉덩이 뒤로 빼고 이제 극단적으로 방어할 때 어떤 기술로 상대를 제압하면 좋겠는가라는 이런 이제 질문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뭐 유도 관점에서 한번 답변해 보았습니다. 유도 팔방 기울이기 중 상대를 뒤쪽으로 맺히는 형태의 밭다리, 안다리, 안뒤축 등의 기술이 이론적으로는 적당하겠지만 발상의 전환 관점에서 본다면 상대가 겁을 먹고 또는 나를 테이크다운할 의사가 거의 없이 극단적으로 방어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적당한 그립과 본인만의 익숙한 자세를 잡고 있어도 크게 역습을 당하거나 넘어질 일이 전혀 없습니다. 너무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이후 생각보다 다양한 기술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딱히 뭐 어떤 기술을 하라라고 하기보다는 그 상황에선 상대가 엄청나게 극단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조금 내 자세를 잡으면서 빈틈을 노린다면 뭐 경기 진행 자체가 훨씬 나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예. 다음 질문 한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장님이 생각하시는 최고의 허벅다리 선수는 누구인가요? 일본과 국내 선수 한 명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너무 많습니다. 특히 일본은.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저보다 나이는 한 살 어리고 저번 도쿄올림픽 때 일본 국가대표 감독하셨던 그 이노우에 코세이 선수를 일본 선수로 추천했고요. 우리나라 선수 중에는 사실 올림픽 메달리스트나 국가대표들 중에 업어치기를 잘했던 그 국가대표들은 엄청 많은데 의외로 또 허벅다리로 세계를 제패한 선수들이 크게 많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정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허벅다리 테크니션은 저희 체육관에도 우아유도관에도 특강을 한번 오셨는데 최용신 선수입니다. 최용신 선수. 예.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모셔가지고 그때는 우리 간원들을 위해서 특강을 했다면 이번에는 한번 유튜브용으로 촬영용으로 한번 제대로 된 허벅다리 특강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예. 이어서 가겠습니다. 중량급 선수들이 쓰기 좋은 기술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유도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유도에서는 중량급이라고 해서 딱히 기술의 제약은 없습니다. 본인이 중량급 치고
키가 큰 편이냐 아니면 다소 작은 편이냐에 따라서 위의 기술을 쓰냐 아래 기술을 쓰냐로 나누는 편입니다. 윗기술의 경우 대부분 상대의 목 뒷깃을 틀어잡고 허벅다리, 허리 우리기, 밭다리, 안다리 등의 기술을 사용하는 유형이라면 아래 기술은 상대방의 가슴 깃을 잡고 업어치기, 밑당겨치기, 안뒤축 등을 주로 사용합니다. 위 내용은 유도뿐만이 아니고 주짓수 스탠딩에도 똑같이 적용하셔도 무관합니다. 이렇게 답변 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뭐 답변으로 뭐 모든 내용이 제 생각이 들어있기 때문에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또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노기 테이크다운 세미나 계획이 있으십니까? 꼭 한번 배우고 싶습니다. 이런 고마운 또 질문 해주셨는데요. 답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기는 도복이 없어 유도보다는 레슬링의 테이크다운 기술이 더욱 많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상황에 따라서는 유도 기술의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은 제가 노기로 세미나까지 개최할 그럴 실력이 되지 않아 딱히 계획은 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스승님 및 동료들과 기술 연구 및 공유하는 걸 엄청 좋아합니다. 다음 기회가 될 때 함께 연구 한번 하시죠.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질문자가 누구인지 알아서 저희 같은 그 주짓수랩 동료여서 이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 자, 다음 마지막 장입니다. 3장이었는데 가보겠습니다. 기노기에서 모두걸기 꿀팁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렇게 답변하셨는데요. 이렇게 저는 이제 질문하셨고 이렇게 저는 답변했습니다. 모든 기술이 마찬가지지만 특히 모두걸기는 진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타이밍 놓친 모두걸기는 말 그대로 무의미한 로우킥밖에 될 수 없습니다. 실제 유도에서는 또 로우킥 하면 반칙입니다, 여러분. 말로 다 설명하기가 어려움이 있어 조만간 유튜브에 영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아울러 모두걸기는 참 좋은 기술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사실 저도 모두걸기를 곧잘 쓰거든요. 곧잘 쓰는데 현역 시절에는 잘 안 썼는데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조금 이제 허리를 돌린다든지 몸을 깊이 들어간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상대의 중심 타이밍을 빼들어서 오른쪽 왼쪽 모두걸기를 많이 쓰는데 이게 쉬워 보여도 좀 어려운 또 기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분명히 유도든 주짓수든 또는 노기에서 분명히 사용 가치가 높은 기술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유튜브로 소개 한번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은 왼쪽 선수인데 짝잡이 상태에서 업어치기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 이 질문을 보면 오른쪽과 왼쪽 상황에서 이제 업어치기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다이렉트로 업어치기를 들어가면 웬만한 상대는 즉시 방어를 합니다. 다양한 발기술 및 몸쓰기의 다양한 발기술 및 몸쓰기로 최적의 업어치기 상황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 연결 기술을 통해 상대의 빈틈을 수시로 찾아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기라고 하죠. 기술 연습할 때는 상대가 바르게 서 있어줘서 업어치기가 잘 들어가지는데 시합을 하다 보면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만히 잘 받아줬던 상대가 계속 움직입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 질문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세가 자꾸 바뀝니다. 이런 경우는 너무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 제가 기술 걸 수 있는 타이밍을 잡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제가 더 빠르게 움직이면서 그 타이밍을 찾아서 이렇게도 들어가보고 저렇게도 들어가보고 하면 하나의 어떤 나의 동작에 있어서 저만의 루틴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유도에서 몸쓰기라고 합니다. 그런 그 연습들을 많이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예. 다음 2개 남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틀어잡기 할 때 상대방을 기술 들어가게 좋게 만들어 놓는 세팅 방법, 갈로 열고 스텝, 몸쓰기 등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답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수들마다 자신만의 스텝, 몸쓰기가 있지만 무작정 따라하는 건 비추천입니다.
스텝 몸쓰기가 생겨난 이유는 한 방에 상대를 맺히기가 어려워 스스로 살 길을 찾다 보니 그러한 시스템이 발전하였다고 봅니다. 오히려 간단히 접근한다면 두세 가지 기술을 정확하고 빠르게 연결해서 들어가는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그것 자체가 상대에게 무서운 스텝과 몸쓰기로 느껴질 겁니다. 연결 기술 연습을 추천드립니다. 앞에 말씀드린 거하고 좀 비슷한데요. 그 스텝 몸쓰기는 자신만의 노하우로 좀 만들어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거를 잘하는 사람 거를 발 동작이나 스텝, 그 다음에 몸을 움직이는 몸쓰기 동작만, 이 동작만 따라 한다면 전혀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 잘하는 선수들이 만들어낸 스텝과 몸쓰기는 몇 가지 기술을 연결해서 들어가다 보니 그런 게 생겨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바로 이거 실천하려면 뭐 안뒤축에 업어치기, 뭐 안다리에 밭다리, 아니면 뭐 안다리에 밭다리에 발목 받치기에 뭐 허벅다리, 이런 식으로 재미있게 몇 가지 기술을 빠르게 연결하고 정확하게 들어가는 연습을 하신다면 그게 바로 상대가 느끼기에 스텝과 몸쓰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 방법을 정말로 추천드립니다. 그것도 이제 연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제대로 한번 소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 마지막입니다. 예, 존경하는 관장님, 유도 외에 근력 운동을 따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답변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도 수업은 제가 일을 하는 시간이라 제 운동은 거의 하지 못합니다. 근력 운동도 따로 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주짓수 랩에서 오전에 운동하는 것이 모든 운동의 전부입니다. 단 대회가 있으면 나름의 스케줄을 만들어서 따로 운동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16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인스타에 올린 걸 요약해서 방송으로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여기 질문한 내용 중에 오늘은 제가 말로서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다음에 도복을 입고 꼭 한번 안내해드리고 싶은 질문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저의 유튜브에 차근차근 하나씩 정리해서 꼭 영상으로 또 답변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우와.